안녕하세요. RAG 캐싱 전략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RAG 시스템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캐싱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쿼리 캐싱부터 임베딩 캐싱, 리디즈 통합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을 상세히 다룹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쿼리 캐싱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실제 구현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임베딩 캐싱의 필요성과 구현 방법을 배우고 리디즈를 활용한 영속적인 캐시 시스템 구축 방법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유사도 기반 캐싱과 실습을 통해 실제 응답 속도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쿼리 캐싱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저장해 두었다가 재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도서관 사서가 자주 받는 질문에 답을 메모해두고 같은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답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응답 시간을 수십 배 단축할 수 있고 LLM API 호출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가해지는 부하도 줄어듭니다. 캐싱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지원 챗봇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배송은 언제 되나요? 환불 정책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됩니다. 캐싱이 없으면 같은 질문이 100번 반복될 때 불필요한 처리가 100번 발생하는 셈입니다. 벡터 검색과 LLM API 호출은 건당 2초에서 5초가 소요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캐싱을 적용하면 5초 걸리던 응답이 0.01초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쿼리 캐시 클래스의 기본 구조입니다. 초기화 메서드에서 TTL, 즉 캐시 유효 시간을 분 단위로 받습니다. 캐시 딕셔너리에 실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get 캐시키 메서드는 질문 문자열을 해시값으로 변환합니다. 쿼리 로어, 스트립을 적용해서 대소문자나 공백 차이는 무시하고 MD5 해시로 짧고 고유한 키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긴 질문도 짧은 문자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캐시 키 생성 전략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해시를 사용할까요? 첫째, 질문이 아무리 길어도 MD5 해시는 항상 32자의 고정 길이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둘째, 로어 함수로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고 스트리프 함수로 앞뒤 공백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환불 정책이 뭔가요와 환불 정책이 뭔가요? 물음표 뒤에 공백이 있는 경우도 같은 캐시 키로 인식됩니다. 이렇게 하면 캐시 히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캐시를 조회하고 저장하는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get 메서드는 먼저 쿼리를 캐시 키로 변환합니다. 해당 키가 캐시에 있다면 저장된 시간과 현재 시간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 차이가 TTL보다 작으면 캐시가 유효한 것이므로 저장된 응답을 반환합니다. 만약 TTL을 초과했다면 만료된 캐시이므로 삭제하고 넌을 반환합니다. set 메서드는 응답과 함께 현재 시간을 타임스탬프로 저장합니다. 이 타임스탬프가 나중에 TTL 체크에 사용됩니다. TTL, 즉 타임 투 라이브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TL은 캐시가 얼마나 오래 유효한지를 결정합니다. 왜 TTL이 필요할까요? 캐시된 정보가 너무 오래되면 구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이 변경되었는데 옛날 가격을 답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주 변경되는 정보는 TTL을 짧게, 정적인 정보는 TTL을 길게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시작해서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임베딩 캐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베딩 생성은 RAG 시스템의 핵심 연산입니다. 사용자 질문을 벡터로 변환해야 유사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텍스트의 임베딩을 반복 생성하면 불필요한 API 호출이 발생합니다. 오픈AI 임베딩 API도 호출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죠. 임베딩 결과를 캐싱하면 같은 텍스트에 대해 다시 API를 호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베딩 캐시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베딩 캐시 클래스는 텍스트의 해시값을 키로 사용하고 임베딩 벡터를 값으로 저장합니다. get 임베딩 메서드는 먼저 텍스트를 해시값으로 변환해 캐시 키를 만듭니다. 해당 키가 캐시에 있으면 바로 반환합니다. 캐시에 없으면 오픈AI API를 호출해서 실제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텍스트 임베딩 -3 스몰 모델을 사용하고 있네요. 생성된 임베딩을 캐시에 저장한 후 반환합니다. 다음에 같은 텍스트가 들어오면 API 호출 없이 캐시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리디즈 통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메모리 캐시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버가 재시작되면 캐시가 모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리디즈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 리디즈는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어서 서버가 재시작되어도 캐시가 유지됩니다. 둘째, 여러 서버 인스턴스가 같은 리디즈를 바라보면 캐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리디즈는 초당 수십만 건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 대규모 트래픽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리디즈 캐시 매니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디즈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리디즈 캐시 매니저 클래스를 정해야 합니다. 초기화할 때 리디즈 연결 정보를 받아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디코드 리스판시즈를 true로 설정하면 바이트가 아닌 문자열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get 캐시 트리스판스 메서드는 캐시 키를 만들어 리디즈에서 값을 조회합니다. 캐시 리스판스 메서드는 ctex 명령을 사용하는데 이 명령은 값을 저장하면서 동시에 TTL을 설정합니다. 기본값 3600초, 즉 1시간 후에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리디즈에서 캐시 키 네이밍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드에서 보시면 키를 레그, 키리, 해시값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캐시와 충돌을 방지합니다. 둘째, 레그, 키리, 별표 패턴으로 RAG 쿼리 캐시만 일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리디즈 GUI 도구에서 계층 구조로 보기 좋게 표시됩니다. 실무에서는 서비스명, 기능, 식별자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더 똑똑한 캐싱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사도 기반 캐싱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질문만 캐싱하면 효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환불하고 싶어요와 환불 방법 알려주세요는 사실상 같은 유도입니다. 유사도 기반 캐싱은 질문의 임베딩 벡터 간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유사도가 0.95 이상, 즉 95% 이상 비슷하면 같은 질문으로 간주하고 캐시된 답변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캐시 히트율이 대폭 상승합니다. 유사도 기반 캐시 조회 코드입니다. getSimilar 캐시트 메서드는 질문의 임베딩 벡터를 받습니다. 캐시에 저장된 모든 항목을 순회하면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유사도가 0.95보다 크면 캐시 히트로 처리하고 저장된 응답을 반환합니다. 아래의 코사인 시멀레러티 함수는 두 벡터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내적을 구하고 각 벡터의 노름으로 나눕니다.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벡터가 유사합니다. 물론 캐시 항목이 많으면 순회 비용이 커지므로 실제로는 FSS 같은 벡터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계층형 캐시 전략을 소개합니다. L1 캐시는 서버의 로컬 메모리입니다. 네트워크 호출 없이 가장 빠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L2 캐시는 리디즈입니다. 여러 서버가 공유하고 영속성도 있습니다. 조회 순서는 L1을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L2를 확인하고 그래도 없으면 실제 RAG 처리를 수행합니다. L2에서 찾은 데이터는 L1에도 저장해서 다음에는 더 빠르게 응답합니다. 이런 방식을 캐시 승격이라고 합니다. 계층형 캐시 구현 코드를 보겠습니다. 하이라키컬 캐시 클래스는 L1 캐시로 일반 딕셔너리를 L2 캐시로 앞서 만든 리디즈 캐시 매니저를 사용합니다. get 메서드는 먼저 L1 캐시를 확인합니다. L1에 있으면 네트워크 호출 없이 바로 반환합니다. L1에 없으면 L2, 즉 리디즈를 확인합니다. 리디즈에서 찾으면 그 값을 L1에도 저장한 후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질문이 다시 들어올 때 L1에서 초고속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L1과 L2 모두 미스면 넌을 반환하고 실제 RAG 처리를 수행합니다. 캐시 무효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캐시도 갱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식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 기반 만료입니다. TTL을 설정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캐시를 삭제합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기반 무효화입니다. 문서가 업데이트될 때 관련 캐시를 즉시 삭제합니다. 세 번째는 버전 태깅입니다. 캐시 키의 문서 버전을 포함해서 버전이 바뀌면 새 캐시를 만듭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세요. 이제 실습 시간입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캐시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입니다. 캐시 히트율을 측정하지 않으면 캐싱이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로그를 분석해서 자주 반복되는 질문 패턴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 적절한 TTL 값을 설정합니다.
너무 짧으면 캐시 효과가 적고 너무 길면 구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B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TTL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캐시 모니터링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캐시 모니터 클래스는 히트와 미스 횟수를 기록합니다. 레커드 히트 메서드는 캐시에서 데이터를 찾았을 때 호출하고 레커드 미스 메서드는 캐시 미스일 때 호출합니다. get hit rate 메서드는 히트율을 100분율로 계산합니다. 총 요청 중 몇 %가 캐시에서 처리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리포트 메서드는 현재 상태를 출력합니다. 일반적으로 히트율이 80% 이상이면 캐싱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트율이 낮다면 TTL을 늘리거나 유사도 기반 캐싱을 도입해보세요. 캐싱 적용 전후의 결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놀라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 시간은 5초에서 0.01초로 500배 빨라집니다. 캐시 히트 시에는 벡터 검색과 LLM API 호출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API 비용도 최대 90%까지 절감됩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API를 호출하지 않으니까요. 사용자 경험은 당연히 대폭 향상됩니다. 1초 안에 응답이 오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 이런 개선을 경험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배운 캐싱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쿼리 캐싱으로 반복되는 질문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임베딩 캐싱으로 벡터 생성 비용을 절감합니다. 리디즈로 영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합니다. 여러 서버가 캐시를 공유할 수 있죠. 유사도 기반 캐싱으로 비슷한 질문도 캐시 히트로 처리하여 히트율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캐시 성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조합하면 RAG 시스템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AG 캐싱 전략을 적용해서 여러분의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쿼리 캐싱, 임베딩 캐싱, 리디즈 통합, 유사도 기반 캐싱까지 오늘 배운 기법들을 하나씩 적용해보세요. 더 많은 개발 콘텐츠는 코드덱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